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하고 미국과의 싸움이 돼버렸죠. 그런데 애초에 이 싸움이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는 아니에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뭐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중심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서구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은 여기였죠. 네. 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유럽이 이제 박살이 나버리고 미국으로 다 넘어가게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유럽이 그냥 뭐 잘 사는 국가고 미국은 유럽의 약간 뭔가 하청 국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약간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미국이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 골로 가버리니까 그러면서도 군수 물자들을 자기가 생산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유럽에다가 도움을 주고 아무튼 세계의 패권을 가져와 버렸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국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약간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중국이 미국에서부터 하청을 받은 것들을 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연합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같이 있어서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 당시에 중국은 완전 빈털털이었습니다. 국공내전을 하게 되면서 뭐 나라는 완전히 골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실 일본도 완전 골로 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전쟁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골로 가 있고 이제 산업화도 정지시키고 메가더가 일본을 그냥 농업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기간 산업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미국이 뭐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어요. 이게 이렇게 지도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구글러스로 보게 되면은 이게 태평양이거든요. 이쪽 면으로 보면은 네, 육지가 안 보이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가 이렇게 먼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까지는 이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여기를 지나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멀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실제로 한 50년대 중반쯤에 일본은 우리는 모두 다 복구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때부터 일본이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으로 일본이 살아났으니까 그래 너네가 이 아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을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키워주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까지 해가지고 사실 나라가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덩치는 크지만 뭐 GDP며 뭐 산업이며 그리고 좀 뭐 마오쩌둥이 삽질을 한 게 몇 번 또 있어가지고 말도 할 수 없. 중국이 뭐 땅덩어리는 이렇지만 뭐 우리나라만도 못한 그 정도의 국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자 러시아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러시아랑 중국이랑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우수리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우수리강 여기로 인해서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지네는 이제 같은 편이 아닌 거죠. 말만 같은 사회주의지. 그리고 사회주의의 결이 조금 다르죠. 뭐 거기까지 가면 조금 뭐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자기네들을 밑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거기다가 국경도 접해 있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포섭을 하게 됩니다. 69년인가 60년대 후반에 이제 미중 수교를 맺게 되고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니까 미국하고 같은 편이었고 미국에서 여기서
이렇게 순찰도 해주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수교를 맺게 되면서 대만은 유엔에서도 탈퇴를 하게 되고 중국은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미국의 비호를 받아서 중국이 성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여러 나라에서 들어가서 자본을 하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오래 걸렸고 기술력이 너무 없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산업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점점 커가는 와중에 중국은 자기네들은 초강대국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성장을 했지만 일본이 너무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이 생각했을 때 일본이 이거는 뭐 전 세계 우리를 앞장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눌러버리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골로 가버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게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일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왜 무슨 뭐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이하이 하기만 하냐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됩니다. 자, 미국이 하란 대로 일본은 정말 미국이 정말 하라고 하면은 뭐든지 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했었으면은 충분한 보상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미국 말만 들으니까. 그랬는데 미국이 한순간에 골로 가버리려고 하니까 진짜 나락으로 가버리는구나라는 거를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편에 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득본 게 엄청나게 많죠. 최근에 20년 정도는 사실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서 일본처럼 뭐 부동산을 뭐 무제한으로 막 그렇게 해준다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위기를 몇 번 넘긴 것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절대로 일본처럼 미국에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되겠다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깐깐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뭐 금융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고급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도를 하고 자기네 공장들을 전부 다 중국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풍부한 그 노동력이 있는 중국으로 많은 공장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했고 나중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이렇게 오다만 내리면은 그쪽에서 여기에 워낙에 다양한 기반 산업들이 다 있으니까 다 만들어서 보내준다라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는데 옛날에 너무 커졌었던 일본은 자기네들이 야 너네 좀 숙여라 하니까 일본이 바로 숙여가지고 골로 보낼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은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대한민국도 미국이 하란 대로 호락호락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둘 다 우리나라에 약간 불만이 그거예요. 야, 너네 좀 스탠스를 좀 확실하게 해라. 너네 뭐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나는 너네 편이지만 얘는 가깝잖아. 그리고 중국도 야, 너 우리 알지? 우리 위에 북한 있으니까 미국이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 항상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자, 어찌 됐던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력 충돌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긴장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이번에 있었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지 아니면은 전쟁 준비법인지라고 할 만큼 여기 있는 우리나라랑 TSMC나 뭐 여러 가지의 공장들을 미국에다가 왔다 지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갔었던 자기네들의 제조업 기반들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쟁을 했었을 때 미국이 자기네들이 지금 요즘에 세계들이 다 고립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뭔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처음부터 전면전을 하지는 않을 거고 대만이 키워드가 되겠죠. 중국이 대만을 먹게 되는데 여기서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냐. 근데 옛날에 미중 수교를 했었을 때 대만 땅에 대해서 중국도 언급을 했어요. 야, 이거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니까 미국 너네는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알겠어라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지지를 한다. 그래.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터치하진 않겠다. 근데 뭐 또 대만이 너네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중국은 유일하게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랜만에 러시아랑 중국이랑 편을 먹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러시아도 이건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을 우크라이나에서 요 정도 땅은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일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만은 우리 거야. 우리 땅이니까 우리끼리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싸우든 말든 어쨌든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는 미국 편일 텐데 왜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가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냥 쉽게 이런 지도를 봤었을 때 중국 여기가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멀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물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도 크잖아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뭐 이렇게 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대만까지 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냥 한국 오는 거야라고 하더라도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 있는 대기업들 입장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과연 싫은 일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안 좋은 티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나라랑 상관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약간은 지정학적으로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가장 안전한 미국 땅으로 우리 공장들을 이전시키는 게 마냥 싫은 일은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불합리한 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협조도 끊기는 것 같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원을 그리고 있는 요 안에 베이징부터 홍콩, 대만, 도쿄, 우리나라 이제 요 안에 전 세계에 가장 큰 도시들이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자, 유럽에도 뭐 런던이나 뭐 베를린, 파리, 그리고 여기 뭐 터키의 이스탄불 이 정도 외에는 뭐 서울, 도쿄, 상하이 이런 데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없어요.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사실상 중국이랑 우리나라, 일본이랑 대만이 합쳐진다고 하면은 이게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한 나라로 통일은 안 되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경제적 연합이나 뭐 여러 가지 연합을 한다, 유럽처럼.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뭐 유로는 상대가 안 되고 뭐 미국이랑은 어떻게 뭐 견뎌볼 수도 있겠지만 유럽만 하더라도 여기가 공조가 되면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네 나라는 절대로 융합할 수가 없는, 아니 뭐 북한도 있긴 하지만 이 다섯 개의 나라는 절대로 융합을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서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안 할 수도 있겠죠. 중국, 한국,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야, 우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럽도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지만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방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얘네들이 연합하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도 옛날에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야, 우리는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야, 우리가 세계 최고할 수 있어. 일본이 앞장서서 할게. 야, 우리 같이 커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캐치프라이즈는 좋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동북공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하나야라는 거를 이제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뭐 환국 뭐 예, 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중국은 엄청난 생산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대만, 일본은 엄청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사실 중국이 워낙에 기술력이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이제야 위성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중국은 예전부터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죠.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주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무슨 자기네들이 뭐 장사정포를 개발해서 몇천 킬로미터 날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될지는 모르는 거고, 중국은 위성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위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여기도 이렇게 다 쳐다볼 수도 있고, 미사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와서 위성 산업에 뛰어든 게 아니라 되게 옛날부터, 이렇게 나라가 잘 살기 전부터 중국이 위성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그러한 그 전쟁 기술을 개발을 한 거나 사실은 매한가지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자기네 쪽으로 공장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데는, 저는 이 지정학적으로 여기 너무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하고 일본을 당연히 지켜주고 뭔가 하겠지만 거리상으로도 있고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장을 다시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난 뉴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에 지금 테슬라 공장을 설립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뭐 멕시코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가 있지만 그거 지금 어, 뭐 나가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있기는 하지만,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주요 공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험해지니까 자기 미국 본토 근처에 있는 대로, 네. 그렇다고 미국에 짓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미국에도 공장이 있기는 하지만 멕시코나 뭐 이런 데에다가 옮겨갈 수 있는 건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런 나라들이 쓸만했으면은 진작에 옮겨갔었을 텐데,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멕시코, 여기 뭐 과테말라, 니카라과, 쿠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게 좀 너무 어렵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저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던 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서로 싸우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뭐 교역량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그 미국의 공장들도 너무 많고, 이미 중국에다가 갖다 쓰고 있는, 우리나라도 아마 중국에서 랑 우리가 무역을 하지 않으면은 스톱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는 거를 서로서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한다.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보다도 훨씬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이랑의 공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싼 물품들을 가지고 와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중국하고는 일하지 않고 내가 우리 우방 국가들, 뭐 캐나다나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여러 가지 나라에서만 뭔가를 우리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들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그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었을 때 러시아의 저렴한 그 석유하고 가스를 받아가 쓰는 게 관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받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 몰래 몰래 중국은 뭐 대놓고 받고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업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초적인 부품 같은 것들을 중국들이 만드는 게 워낙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원유나 가스 상황이랑도 비슷하죠. 야, 중국이랑 앞으로 다 끊어 하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끊으면은 뭐 맞출 수 없는 게 많고 지금 중단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죠. 중국에서 받아 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3년임을 했고,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독재 체제를 유지를 하는데 더 하고 있고, 자기의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만 침공을 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어,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래요.
사실 뭐 중국이 우리나라 뭐 일본까지 먹는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겠지만 대만만 중국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가장 수준 높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데가 대만이잖아요. 중국이 사실 부족한 거는 좀 수준 높은 반도체 정도만 있으면 사실 못 만들 게 없단 말이에요. 대만을 가져가게 되면은 중국은 뭔가 부스터를 먹은 것처럼 엄청나게 능력치가 올라갈 겁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와 일본의 힘까지 얻는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식간에 미국하고 대등한 정도의 위치가 가고 전 세계의 중심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의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뉴욕, 뭐 이렇게 LA, 뭐 런던, 막 이런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만한 원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여기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물론 연결은 안 되지만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지도로 봤었을 때 이게 가장 큰 그 위협이에요. 근데 아무튼 서구권 사람들하고 우린 동양권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니까 솔직히 다르게 생겼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겠는데 우린 서로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 하면 싫어하고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에 연결되는 뭐 경제 얘기는 제가 경제 얘기는 따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세계 정세를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